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환승연애2의 나연씨, 희두씨 얘기를 결국은 할 텐데, 그 희두씨의 감정선을 위해서 희두씨가 나연씨랑 대화하기 전에 지연씨랑 무슨 얘기를 했나 좀 보고 넘어갈게요. 지연씨가 신청을 하고 희두씨가 이제 답을 하러 나왔습니다. 원피스에 대한 청순하고 이제 지연씨가 머리도 좀 펴봤다, 그래서 느낌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죠. 근데 이제 지연씨가 나는 팔찌도 안 빼고 머리도 오늘 그래서 핀 거야. 오늘 너와의 만남이 특별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연씨가 우리 또 할 얘기 많을걸 하는데, 희두씨가 많았어? 넌 나랑 하고 싶은 말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왜냐면 약간 희두씨 입장에서는 지연씨가 자신을 좀 피한다고 느꼈을 수 있죠. 제주도를 오는 그거를 희두씨가 나연씨를 선택하면서 지연씨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지연씨가 이제 태희한테 이제 또 갑자기 어필을 시작을 했었고, 어쨌건 지연씨는 태희가 어떻게 보면 마음의 안식처 같은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지금 이 환승연애 공간 안에서는. 어쨌건 지연씨는 설레는 쪽은 희두씨였던 거죠. 설렜기 때문에 그때 상처를 받았던 거고. 그래서 왜 나는 오빠랑 얘기 안 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 너 대화하기 싫어했어. 너 나 피했어, 지연아. 그러니까 피한 건 사실이죠. 근데 대화하기 싫어한 건 사실이 아니지. 지연씨가 가장 막내잖아요. 더 감정 조절이 쉽진 않겠지.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대화하고 싶고 붙잡고 따지고 싶었겠지만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그냥 또 피하고 무시하는 쪽으로 공격을 했겠죠. 수동 공격의 일환으로. 여기서 뭐 멱살 잡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멱살 잡고 싸워도 뭐 희도씨 흔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근데 지연씨는 내가 피했다고 오빠를 피하지만 안 피하는 척 하려고 하는 게 내가 딱 느껴져. 뭔가 오빠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더라. 내가 원래 좀 그렇잖아. 원래 좀 마음대로 하잖아. 이게 내 장점이자 단점인데 내가 진짜 솔직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연씨가 솔직하다고 스스로 평가한 부분은 그거 같아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내 감정에 솔직한 태도를 취한다 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사람이 느끼기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로 오히려 느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솔직함은 예측 가능성이고, 그 예측 가능성이라 함은 내가 한 번 한 말은 어떤 상황이 바뀌더라도 내가 마음이 좀 변했더라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솔직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솔직함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다른 말을 할지언정 그 순간의 감정에 내가 솔직한 것을 솔직한다고 말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후자 쪽이 지연씨가 생각하는 솔직함이겠죠. 이거는 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전자 쪽이 솔직함이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긴 할 거예요. 근데 뭐 그것도 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긴 하겠죠. 선호하는 솔직함이 다를 수는 있겠죠. 나는 이 사람한테 0.1만큼 섭섭한 게 있으면 그게 진짜 한 60만큼 티가 나. 숫자 선정이 상당히 세련된 것 같아요. 1만큼 서운할 때 10만큼 티가 나가 아니라 0.1에서 60이라니. 뭐랄까 좀 남다르죠. 이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이 지연씨의 또 매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팔찌 얘기가 또 나옵니다. 지연씨가 자기는 아주 팔찌도 빼고 아주 살판 났어. 근데 나와의 추억은 지우겠다 그냥. 희두씨는 아니 그렇잖아. 또 지수랑 데이트 가고 이러는데 좀 그런 것 같아서 그게 약간 서운했구나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지연씨가 아니 서운한 게 아니라 희두씨가 일단 많이 서운했지. 근데 이런 식의 대화를 나연씨랑 하면 나연씨와 대화가 잘 될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오히려 지연씨가 자기보다 어리다는 생각 때문에 저런 마음을 그냥 좀 다독여 주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보통 아버지들도 반항하는 자식들을 더 혼내잖아요. 이 아이가 품 안의 자식일 때는 아이고 이리 우쭈쭈하면서 딸 바보도 되고 아들 바보도 되지만 애들이 머리가 크고 반항하기 시작하고 자꾸 그러면은 더 혼낸다고요. 좀 그 희두씨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닐까? 약간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 이거 안 온 거 서운해하는 거 내가 이해한다. 지연씨도 물론 내가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한 거 아닌 것 같아 나도. 그러면서 태희 형이랑 사이가 어떤 거냐고 묻습니다. 나는 태희 오빠랑 대화를 안 해.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진 않지. 대화를 안 하진 않는데 여기서 지금 지연씨가 말하는 대화를 안 해라는 거는 이성적인 그런 대화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성적인 대화로 받지도 않고, 지연씨가 그런 시도를 해도 태희는 그렇게 받지를 않으니까, 지연씨가 태희씨와 그런 이성적인 대화도 원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태희씨가 그렇게 받지를 않으니 대화를 뭐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연씨는 어떻게 보면 그 순간순간 떠오르는 감정에 충실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지연씨의 대화를 쭉 이어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말이 바뀌지?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연씨가 이런 특성이 있는 사람이구나를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연씨가 친한 것 같은데 또 보면, 근데 나는 태희 형을 알았어 이제. 태희 형 웃겨. 희두씨도 이제 태며드나요? 이 환승연애를 보면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 뭔가 주인공 같아요. 어디선가 봤던 주인공들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 물론 그 각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영화, 만화 이런 거는 장르가 다르긴 하지. 근데 뭐 장르는 좀 달라도 각자 자기만의 매력이 되게 있는 거죠. 뭐 지연씨 같은 캐릭터도 주인공으로
있죠. 뭐 앞뒤 안 재고 당돌하면서 자기 주관 뚜렷하고 근데 허당인 그런 캐릭터. 그러니까 이게 그 캐릭터를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매력 있는 캐릭터가 되고 민폐 캐릭터가 되고 한단 말이죠. 테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쨌건 희두 씨도 이제 테이의 매력을 발견했군요. 뭔가 너랑 잘 맞았을 것 같아. 근데 지현 씨가 테이 오빠랑 놀래, 오빠랑 놀래 하면 나는 오빠랑 놀 거거든. 그렇죠. 설레는 쪽은 희두 씨니까. 그렇다고 근데 지현 씨가 테이한테 설렘이 없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그건 뭐 모르죠. 지현 씨는 여전히 테이에 대한 설렘은 남아있을 것 같긴 한데 희두 씨가 조금 더 자신을 이성으로 보는 것에 따른 반응이 아닐까 싶긴 해요. 테이 씨는 지현 씨를 이성으로 아예 안 보잖아요. 호의는 분명히 베풀고 아끼는 모습은 보이지만 나는 너를 이성으로 안 봐라는 거를 말은 안 해도 확실히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테이가 좋은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현 씨의 저런 말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어쨌건 지현 씨는 나는 오빠랑 놀 거다. 나는 태희 오빠보다 오빠랑 노는 게 훨씬 재밌어. 그 빠진가요? 빠지를 갖기 때문일까? 희두도 나도 너랑 노는 거 재밌어 진짜. 오빠는 진짜 너무 에너지도 많은 사람이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 그리고 여기서 만나지 않았더라도 오빠 말대로 진짜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 오히려 이 두 사람은 바깥에서 만났으면 커플이 됐겠죠.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봤을 테니까. 여기서 지현 씨가 너무 갑자기 이렇게 좀 태세가 전환되니까 뭐 그게 뭐 투명한 면이라고 하면 투명한 면인데 이제 희두 씨 입장에서는 조금 저걸 가지고 신뢰가 가겠나 싶은 생각도 들면서도 그 지연의 그 어리고 톡톡 튀는 그리고 저런 자유로운 모습이 희두 입장에서는 분명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나연과 비슷한 허당기가 있으면서도 또 나이 자체가 어린. 그래서 더 자기가 더 어른스럽게 이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러면서 엘리트적인 면모도 있을 거라 기대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얽히면서 지연 씨가 분명히 여자로 보이긴 할 것 같아요. 태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좋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꼭 하려고 했던 말이 고맙다고 말하려고 했어. 보냈던 시간이 너무 재밌어서 고마웠다. 라면 2개 먹는 얘기할 때도 내가 웃고 있더라. 그냥 행복도가 높게 작용하는 게 오빠다. 지연 씨가 묻습니다. 근데 오빠 내가 흔들면 흔들릴 거야? 이 말은 저걸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흔들 건데 흔들려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희두 씨도 당연히 그 의미를 알 거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저렇게 웃죠. 일단은 이거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데 예전에는 서로 서운한 감정들이 있어서 저에 대한 마음을 아예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연이의 마음도 알고 오해가 풀리면서 좋았다. 그래서 지연 씨도 희두 오빠랑 있으면 너무 재밌다는 걸 또 한 번 느꼈다. 그러면서 이제 먹태 소주를 먹죠. 저는 먹태는 맥주랑 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소주를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연 씨를 보러 갑니다. 신청자가 나연 씨예요. 또 희두 씨가 응답을 하러 가는 거죠. 희두 씨가 약간 뭐 장난스럽긴 하지만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약간 놀랬다. 그런 얘기를 하죠. 희두 씨 입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찔리는 게 있지. 그러니까 지연 씨의 그런 냉담함을 보고 나연 씨와 계속해서 티격태격 되긴 했지만 추추거리면서 나연의 방으로 가기도 했었고 바라는 게 생겼었잖아요. 자존심을 좀 내려놓길 바라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연과의 시간을 보내고 거의 직후다 보니까 마음이 지금 지연 생각이 있어요. 지연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아예 없겠어. 어쨌건 나연 씨가 없었다면 사귀었을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만약 더 먼저 1대1 데이트를 했거나 아니면 이 시간을 그냥 어제 이후에 바로 직후에 가졌다면 그러니까 지연 씨와의 데이트가 없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데이트를 가졌다면 이 대화 양상이 많이 달랐을 거라고 봐요. 근데 희두 씨는 지금 마음속이 아니지 눈앞에 잔상이 남아있어. 지연 씨에 대한 잔상이 남아있다. 1인칭으로. 그리고 지연 씨가 며칠간 되게 침묵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공격했던 그런 태도였는데 오늘 갑자기 그 태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다정하게 모습을 보였어. 설레게.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의 배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등장부터 희두는 약간 죄지은 느낌이 있지. 나연 씨가 몰랐어? 하지만 뭐 희두 씨가 와 비 오고 좋다 말을 자꾸 돌리고 싶어. 비나 보고 싶은 거지. 바람 피고 들어온 남편 같은 마음으로 나인지 몰랐어? 누구길 바랬어? 희두 씨는 그냥 몰라. 누구인지 몰랐어. 지수일 수도 있겠고 너일 수도 있겠고 지연일 수도 있겠고 뭐 나연 씨 빼고 다 됐네요. 나연 씨가 인기가 많나 봐. 나연 씨가 난 너한테밖에 신청 안 했어. 곧 있으면 규민 형도 오겠네. 아니 뭐 규민 형이 신청할 수도 있고. 규민 씨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물론 그냥도 꺼냈을 수 있겠지만 자기가 미안하니까 괜히 너도 규민 형이랑 대화할 거잖아 이러면서 그 미안함을 없애려는 시도 같아 보여요. 마음의 균형을 맞추려는 거지. 계속 규민 씨 얘기를 하죠. 책 샀다며 규민 형이랑. 자기가 지금 지연 씨를 만나고 왔으니까 오히려 더 규민 씨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유자차일까요? 어쨌건 한 잔 마시다가 살짝 흘려요. 근데 뭐 이제 안 뜨거워 하지만 나연이가 또 나연이 했네 이러면서 또 자책을 하죠. 약간 맨날 혼나는 이등병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저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확실히 좀 안쓰럽긴 해. 왜 그러는 거야 또 조심 좀 해 진짜 라고 말하면서도 휴지를 갖다 주죠. 나연 씨는 그런 희두 씨의 태도를 아니까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줘라고 말을 하고 희두 씨는 또 타박의 틈을 놓치잖아.
야,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러면서 이렇게 닦고. 그래서 나연 씨는 원래 며칠 전부터 아마 하려고 했던 말이었을 거예요. 뭔가 내가 여기서 널 생각하는 게 많이 바뀌기는 했어. 너도 많이 이해되고. 옛날에는 막 왜 흘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 짜증이 났거든. 희두 씨는 짜증이 왜 나? 짜증 난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연 씨는 말이 차갑잖아. 말이 퉁명스럽잖아. 너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 텐데 나도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알거든. 그러니까 나연 씨는 예전에는 그런 말들이 짜증나고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네 마음을 알아서 그런 마음 짜증 안 나고, 그리고 나도 내 마음을 안다. 나도 너밖에 없다. 그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건데, 희두 씨는 그 마음을 받기에는 지금 마음속에 약간 죄책감이 있어. 물론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죄책감만 있는 건 아닐 거야. 지연 씨에 대한 설렘도 있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연 씨에 대한 말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는 원래 이런 거야 이러면서 당연시 해버리니까 그게 답답한 거다. 좀 바꾸려고 하고 그렇게 해봐라. 근데 실은 나연 씨는 이제 나를 그대로 인정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항상. 근데 이제 희두 씨는 그러지 말고 바꾸려고 애를 써라. 뭐 안 되면 혼나는 게 당연하다. 혼나면서 바꿔라. 그게 이제 희두 씨가 생각하는 세계관이고, 나연 씨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뭐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 그런 거 갖고 너무 하나하나 그러지 말아라가 이제 나연 씨 생각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연 씨는 알아. 그건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까 너를 이해하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 이해하고 나를 되돌아보고 너한테 확신을 주는 거야. 이거 제작진이 나쁜 거 아니야? 이 두 사람이 지연 씨보다만 먼저 대화했어도 달랐을 텐데,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희두 씨의 반응이. 물론 내가 너무 사소한 거에 집착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걸지도 몰라요. 똑같았을지도 몰라. 근데 약간 좀 아쉬움이 남아요. 지금 나연 씨가 저렇게 노력하는 게 전달이 되지 않는 이유가 이 만나는 순서 때문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분명히 희두 씨의 반응이 달랐을 것 같아. 나연 씨를 먼저 만났거나 이 말을 며칠 전에 했다면. 그러니까 참 타이밍이. 그래서 너한테 확신을 주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희두가 갑자기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연 씨 갑자기라니 요 며칠 나는 계속 그랬는데, 계속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마음이 들었다가 또 싸우고 들었다가 또 싸우고 이러면서 이제 희두 입장에서는 잘 전달을 못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갑자기 이런 것 좀 하지 마. 갑자기 이런 거. 희두 씨가 갑자기 그러는 것 같길래. 그러니까 희두 씨 입장에서는 또 지연 씨한테 설레고 왔는데 나연 씨랑 차라리 계속 싸워버리면 마음이 편하죠. 그래, 역시 얘는 안 되겠다 하고 마음을 결정하기가 편해. 선택하기가. 물론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게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는 일일지언정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딱 근거를 주니까 마음이 편한데, 여기서 지금 나연 씨도 저렇게 태도가 나오니까 희두 씨는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이 앞에서 내가 지연에게 받았던 그 마음과 그때 설렜던 마음을 얘를 어디로 보내야 돼. 나는 진짜 뭐 이런 거 안 돼 저런 거 안 돼 이런 것만 아니면 다 괜찮다. 근데 희두 씨가 말이 없어요. 이때 희두 씨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지연 씨 생각이 있겠지. 너는 아직 여유가 안 생겼나? 희두가 응. 왜냐면 지금 지연에 대한 마음을 정리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어제 싸울 때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의 대화가 흘러가고 뭔가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잡혔으면 차라리 어제 희두는 더 긍정적인 반응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지연 씨가 너무 급변한 태도를 보이니까 희두도 지금 거기에 살짝 마음이 끌려가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텀을 두고 나연 씨를 만났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지도 모르고.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 희두가 제대로 나연 씨의 저 마음을 다 받기에는 알면서도 받지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또 이거에 또 대해서 또 댓글로 여러분들이 또 많은 고견을 달아주실 테니까 제가 또 배우겠죠. 여유가 안 생긴 건 아니고 내가 드는 생각이 그래. 갑자기 나연 씨가 아니야. 근데 뭐 이해해. 근데 나연 씨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제 그렇게 싸우고 또 저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저렇게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용감하고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신청했고 나만 이야기했고 희두가 혹시 의제가 없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나는 내 마음을 다 말했어. 희두 씨가 말이 없으니까 나연 씨가 너 혹시 고민되니? 다른 사람이랑 고민되니? 전곡을 찔렀어. 희두가 응이라고 했어요. 솔직하게 말을 한 거죠. 실은 희두도 저때 지연 씨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연 씨가 응? 잘 고민해봐. 근데 저기서 나연 씨가 희두 씨의 말을 듣고 정말로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들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짜증나니까 내 변화를 믿지 못하니까 그냥 저렇게 말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또 이렇게 끝나네. 이렇게 대화 신청까지 했는데도 빙빙 돌리다 결국엔 자기 얘기를 말하지 않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 관계가 혹시 내가 놓으면 끝날 수도 있겠다. 이 시점에서는 저 생각이 맞아요. 이 카페에서의 시점에서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런 식의 관계가 유지된 후에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원래는 나연 씨가 놓으면 끝나는 관계는 아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연 씨가 끼어들고 그 타이밍이 좀 그렇게 얽히면서 이게 싸움이 지속되고 지연 씨가 갑자기 퇴사 전화를 하면서 이 시점에서는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희두는. 근데 그게 희두의 원래 마음이냐, 그 마음이 유지되냐, 그건 아닌 거지. 물론 그냥 저의 유추입니다. 그래서 굳이 전략이라면 나연 씨가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해야죠. 왜냐면 지연 씨와 희두 씨도 분명히 트러블이 생길 거거든요. 둘이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
그 과정을 과연 지연씨가 버티느냐, 희두씨가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나연이를 다시 딱 만나야겠지라고 생각은 안 들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밀어내려고 했어요. 나연이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는 끝나고 이날 저녁에 문자를 보내는 상황에서 나연씨가 희두씨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다음에는 네 마음도 들려줘. 혹시 나만 우리 관계에 진지한 걸까? 희두가 말하는 변화가 내가 생각하는 변화랑 같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변화가 이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다시 노력해서 잘 만나는, 나는 그걸 바란다. 그리고 지연씨도 오빠 행복하자, 고마워 라고 보냈어요. 희두씨가 오늘 얘기했던 것들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희두씨는 나 더 이상 상처 주지 말고 알아서 잘해 라고 좀 세게 나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승연애 안에서의 일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다 보니까 여기서는 뭔가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이 뒤에 장면들을 보면서 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희두가 아무리 나를 서운하게 해도 나한테 계속 문자를 보낸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지연씨한테 문자를 안 보냈잖아요, 희두씨가. 그러니까 지연씨는 또 상처를 받은 거죠. 나연 언니보다 더 많이 좋아해줘가 아니라 당신의 선택을 응원해 라는 뜻에서 문자를 보냈는데 오빠는 그 정도도 나에게 해주지 않아서 의미 부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약간 지연씨가 좀 섣부른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 장면이 있고 형규 씨한테 데이트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거절했는데 거기서 이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났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지연 씨는 그 반대로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이제 제3자니까 그게 보이지만 여기서도 오히려 이제 마지막이니까 승부수를 던지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 진짜 희두 씨의 마음을 잡고 싶은 입장이었으면 문자가 나한테 안 왔어? 그래, 데이트 신청도 해볼까? 그래도 이 사람이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이 미안해 하겠지? 뭐 안 되면 말고 되면 오케이. 이렇게 해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지연 씨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이 환승연애 안에서의 마지막 승부수였는데 그거를 미스커뮤니케이션으로 날려버렸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연 씨 입장에서는. 나연 씨 입장에서는 너무 다행스러운 일일 수 있고. 지연 씨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이 놓쳤거든요. 그렇잖아도 나연 씨와 희두 씨 사이의 마음은 큰데 지연 씨가 너무 감정적으로 섣부르게 행동을 해버리는 바람에 조금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지연 씨 인생에서 해냐? 그건 아니죠. 뭐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좋은 걸 수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장면에 대해서 또 다뤄볼게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